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거냐면요. 제가 이제 군인 출신이었던 건 아시죠, 여러분들? 해군 부사관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찍을 영상은 그 부사관 생활 때 제가 이제 20살에 입대해서 25살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5년 동안 이제 1억을 모아서 나왔어요. 그래서 뭐 1억을 모았다,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1억을 어떻게 해서 모았는지, 그 모은 썰과 군인분들이, 부사관분들이든 장교분들이든 어떤 식으로 돈을 모으고 이렇게 재테크, 재무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대에 입대했을 때 이제 하사였죠. 하사로 처음 받았던 그 초봉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88만 원입니다. 88만 원. 아까 이제 뉴스 보니까는 뭐 지금은 하사분들이 166만 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구급공무원으로 준해서. 저 때는 88만 원이었어요. 제가 이제 2011년에 입대를 했으니까 2011년에 첫월급 88만 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012년 1월 전역인데 2012년 1월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급여가 월급이 187만 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이 총 받은 금액이 1억이 안 되는데 어떻게 1억을 모았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자, 처음부터 제가 처음에 이제 저축을 시작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제가 이제 민간인이었을 때, 군인이 되기 전에 처음에 이제 50만원짜리 적금을 애시당초 그냥 우체국에서 들고 들어갔어요. 50만원짜리를. 왜 우체국 했냐?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어차피 군 생활을 딱 기본 단기만 하고 나올 생각이었으니까 애시당초 5년짜리를 가입하고 들어간 거예요. 50만원짜리 5년 납. 이걸 가입해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초봉이 88만원이지만 부사관분들은 이것저것 이런저런 수당이 붙습니다. 부사관 수당은 이제 4호봉부터 붙는다 치지만 그거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정보통신부사관으로서 함정을 탔거든요. 배를 타게 되면 또 수당이 나와요. 뭐 함정수당, 출동 가상수당, 뭐 시간의 수당 뭐 이런 것들이 등등등 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배를 탈 때는 한 달에 한 40에서 50 정도의 수당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합치면 얼마죠? 88만원과 50만원 합치면 133만원이죠. 그럼 이렇게 제가 처음에 우체국 적금으로 들었던 50만원 더하기 군인공제를 또 들었던 거예요. 군인공제는 이제 50만원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저축을 시작을 했고요. 남는 33만원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했었어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군인공제가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군인공제를 일단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 이제 기초군사학교 들어가고, 뭐 교육을 하잖아요. 처음에 이제 육체적인 이런 체력 훈련하고 뭐 제식 훈련 받고 뭐하고 하다가 이제 부사관 교육주가 이제 15주면은 처음 8주는 그런 식으로 몸으로 쓰는 교육을 많이 하고 막 수영도 배우고, 근데 남은 이제 8주는 좌식 교육을 하거든요. 뭐 전문 교육도 듣고 안보 교육도 듣고 경제 강연도 듣긴 하는데, 그럴 때 군인공제회에서 갑자기 막 들어와요. 앞뒤로 해서 막 강당에 우리 모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통 군인공제회들이 그 군인공제회 사람들이 보통 다 전역 군인들이 하거든요.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전역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들어오기도 쉽겠죠. 자기가 있던 나와버리고 막 그래버리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합니다. 종이를 나눠줘요. 군인공제 가입 신청서, 증좌 신청서, 뭐 가입 신청서 나눠주는데 이걸 이제 받아서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때는 한 좌에 5,000원, 그러니까 100좌를 하게 되면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일단 돈을 모아야겠다. 내가 군생활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 나가야겠다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막 애시당초 군인이 꿈이어서 들어갔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어차피 군생활이 2년 6개월, 저 때는 기본이 2년 6개월이었어요. 공군이 거의 한 3년 다 됐었고, 해군이 2년 8개월이었고. 그러면 그럴 바에 내가 어차피 2년 6개월 할 바에 2년 더 해서 4년 6개월 딱 채워나가자. 그리고 돈도 좀 모아나가자. 이 생각을 해서 제가 군대 입대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50만 원을 추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을 추가해서 군인공제를 유지했던 거고, 보면은 군인공제 때 50만 원, 제가 4년 6개월 냈으니까 4년 6개월 낸 거 금액 합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적금 50만 원짜리 또 5년 낸 거, 우체국 적금 5년 낸 거 하면 50만 원짜리 5년은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그리고 군인공제도 50만 원씩이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 두 개 합치면은 6천이죠. 6천에다가 제가 퇴직금을 500만 원 받았어요. 430만 원인가? 500만 원이 채 안 됐죠. 그럼 이제 6천 한 400, 500 정도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또 어떻게 했냐? 군인 같은 경우는 월 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매년 추석, 설날 때에 상여금이 나와요. 추석 떡값, 설날 떡값이라 상여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1월달, 7월달에는 정근수당도 나오고요. 여튼 이건 이런저런 되게 수당이 많아요. 그런 상여금 같은 것만 합쳐도 본봉이 50% 주니까
두 번 받은 본보기 100%, 월급을 한 번 더 받는 게 되죠. 전 그것도 안 쓰고 다 모았어요. 그럼 제가 4년 받았으니까 4달치 급여. 대략 600 정도 되겠죠? 600에서 700 정도. 그것도 플러스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매년 그 부대 평가를 해요. 부대 평가를 해서 근무지를 평가를 해서 내가 뭐 성과상여금을 받습니다. A급, B급, C급, D급으로 나눠서 이제 부대 평가를 성과상여금을 3월 정도에 받아요. 그래서 성과상여금도 당연히 안 썼겠죠. 당연히 안 쓰고 4년 연속 모아서 성과상여금은 뭐 A 등급이면은 120%, B면은 110, C면은 뭐 90, D면 80% 이 정도로 받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있는 부대에서 다행히 좀 다 괜찮았어서 거의 다 A 등급 아닌 B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봉이 100% 이상씩은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4달치 급여 되죠. 성과상여금으로만도 4달치 급여, 추석, 설날, 명절 휴가비로도 똑같이 4년이니까 4달치 급여. 이것만 해도 4달치 급여, 4달치 급여, 8달치 급여. 거의 뭐 1년 연봉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궁금해서 중경단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어요. 중앙경리단 들어가서 조회를 해봤더니 제가 4년 동안 받은 총 급여와 수당이 다 합쳐도 7,2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3천만 원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건 이제 제가 주식을 좀 그때 당시에 많이 좋아했어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성과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안 썼다 했죠. 안 쓰고 다 주식을 샀던 거예요. 뭐 종목을 밝히고 이렇게 뭐 포트폴리오를 얘기하자면 복잡해지니까 생략하고요.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주식을 했고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내가 저축을 하든 재테크를 하든 돈을 모으든 어떻게 하든요, 너무 한 분야에서만 몰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은행이 안정적이야, 그럼 그렇다고 은행에다만 안 돼. 이 안정적이다의 말을, 이 안정적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한테 올 이자도 없다는 거거든요. 돈을 잃지 않는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자를 벌 수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미드 리스크 미드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리스크가 없으면 리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1억을 모았어야 하기 때문에 종잣돈을 처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은행도 활용했고 군인공제도 활용했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와중에 또 보험으로서 비례저축이나 이런 것들이 변인연금도 시작하면서 또 주식까지 이런 식으로 4가지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이 3가지 금융회사를 다 쓴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드리면 이게 골고루 비율에 맞게끔 내가 준비를 하고 돈을 모아야지 이게 무너지지 않고 돈을 잘 모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신당초 보험도 부모님이 잘 들어주신 것도 있고요. 잘 들어주셨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때는 왜 자꾸 사인하라고 하나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1억을 모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뭐예요? 내가 20대 때만 해도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내가 모았으니까 내가 잘한 거잖아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님이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겁니다. 내가 이미 보험을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게끔 준비를 다 해주셨고, 그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축하는 방법, 돈 모으는 습관, 돈이 왜 중요하고 버는 게 어려운 만큼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모으는 게 중요한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거 덕분에 제가 이렇게 1억을 모았고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1억을 모은 뒤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억 모으고 또 1억 5천 모으고 2억 모으고 2억 5천 모으고 3억 모으고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모아서 잘 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진짜 잘 가르쳐 주시고 그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 들어서 부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효도할게요. 진짜 맨날 말로만 이러는데 어찌됐건 여러분 진짜 그게 필요해요. 제가 부산 들어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전역할 때까지 부모님한테 다 돈 한 푼 드린 적이 없거든요. 드려도 안 받으시고요. 20만 원 보내면 40만 원 보내고 60만 원 보내면 120만 원 보내고 100만 원 보내면 200만 원 보내주시고 막 이러니까 장난치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안 받으시더라고요. 용돈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네가 먼저 자리 잡고 커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자리 잡을 때까지는 뭐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는 그렇게 정말 편하게 돈을 모았던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동기가 한 300명이 조금 안 됐어요. 280명 정도였는데 제가 봤던 웬만한 친구들은 다 집에 돈을 보내더라고요.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자꾸 집에 돈을 보내지?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하고 이해하지 말고의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개인의 그런 사생활이니까. 어찌됐건 여러분들 돈 모으는 게 엄청 어렵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1억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제가 군생활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진짜 그냥 막 짠돌이같이 막 그랬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군생활 하면서 뭐 대학교도 졸업했고요. 대학교 등록금도 다 제가 냈고요. 차도 포르테도 샀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도 21개 다 땄어요. 그럼 자격증을 따기 위해 그 자격증 교재비, 자격증 수험비, 자격증 시험 치러가러 왔다 갔다 교통비 이런 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됐어요. 다 했어요. 다만 제가 안 했던 건 있습니다. 술, 담배는 안 했어요. 확실하게 안 했어요. 담배는 원래부터 핀 적이 없었고 술은 그냥 마시는 게 싫었어요. 그때는 한창 또 군인이니까 항상 운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술 먹는 군인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침에 오면은 막 술 냄새 풍기고 아침 구보하다가 막 토하고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왜 굳이 술을 먹나 하고 술은 또 저희 부모님이 또 안 하십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좋은 거 가르쳐 주신 거, 좋은 그런 본보기가 돼주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러분, 저는 20대 때 모은 그 1억이라는 그 돈의 가치는요, 30대, 40대, 50대 갖고 있는 그 1억의 가치랑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20대 때 1억을 모아본 사람은요, 30대 때 10억 모은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 1억이란 그 종잣돈으로 하여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니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이즈도 달라지고요. 내가 돈을 힘들고 진짜 어렵게 모아봐야 이 돈을 쉽게 안 써요. 근데 저는 지금도 물론 차나 뭐 이런 시계 이런 비싼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 쓰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을 뭐 쓸데없이 뭐 과소비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거든요. 왜냐면 차나 시계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팔 수 있고 환급성이 좋으니까 돈으로 유동성도 있기 좋고 뭐 어찌됐건 핑계고 애기들한테도 항상 그렇게 뭐 자라면 용돈 주고 할 때 이게 다 통장으로 바로바로 쏴주거든요. 이것도 저희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그대로 막 해주신 거랑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는 보면은 지금 제가 애기가 셋이잖아요. 태산태산 메아리 통장 보면요. 현금이 되게 빠방해요. 진짜 빠방해요. 되게 부러워요. 내 돈 하고 싶어 막. 그래서 어찌됐건 여러분 진짜 좀 한 번 사는 거 욜로 한다고 해서 훅 가지 마시고 진짜 좀 돈을 쓸 때 쓰더라도 돈을 쓴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쓰세요. 돈을 쓰려고 모으는 거니까. 근데 돈을 쓸 때 쓰더라도 뭘 하냐면 이게 포함되어야 됩니다. 계획, 플랜. 계획적인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충동 구매 뭐 이런 거 말고 계획적인 소비를 통해서 사시다 보면 내가 같은 돈이어도 조금 더 값지게 쓰실 수 있고요. 같은 돈이어도 좀 더 가치 있게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돈을 모으는 건 어렵지만 쓰는 건 정말 쉽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해보시면 알아요. 진짜 힘들게 모아보시면요. 돈 쓰는 것도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서 1억 정도는 있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25살 1억을 모으고 쭉쭉쭉 지금 이제 34살 그 뒤부터 10년이 이제 거의 9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1억이 넘게 더 벌어졌겠죠. 이런 것처럼 1억을 모으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건 지금 제 군생활 동안 이렇게 5년에 4년 6개월 1억 모은 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음정글레TV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